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장 마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전일 대비 7.43% 빠진 12만 2,1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LB가 나름 이렇게 개파락을 했어요. 개파락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장중 조정을 좀 보여줬어요. 물론 좀 떨어지고 장중 조정 보여주고 있다가 호재 공시가 나왔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삼각합병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될 뻔했냐면, 일단 여기 이틀 동안은 억지로 쥐어 짜듯이 5일선 위에는 안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개파락해서 이게 올리게 되면은 양봉이 되면서 감싸주는 장악형 패턴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양호하게 이렇게 장중 조정을 해줍니다. 장중 조정을 이렇게 양호하게 해주다가 오후 무렵인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치고 올라가던가 아니면 좀 더 있다 이 당시 때 쳐주고 올라가면 되는데 시장이 밀렸어요. 시장이 밀리면서 이제 주르륵 하락을 하면서 막판에 동시효과 때 좀 더 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이 어느 정도 1시 이전 정도까지만 됐어도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양봉으로 돌렸다면 재차 이렇게 수급을 재정비하는 구간이 맞았고,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정도에 재차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대량 거래가 나와서 여기 윗매물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 요건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다시 한번 시장 변수를 맞았어요. 지수가 밀리면서 막판에 확 더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안타깝지만 왜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 조정 중에는 5일선 회복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 보는 법도 그러시고요. 실력이 많이 느셨어요. 많이 느셔서 이게 다시 급등 패턴이 나오려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세요, 이제.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찌되었건 시장 변수가 됐건 뭐가 됐던 간에 다시 밀렸잖아요. 그럼 또 저는 죄송스럽지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합니다, 이 소리를 3-4번 정도 들으시면 어느새 조정은 거의 끝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 말이, 그러니까 제가 입이 문제예요, 입이. 제 입이 말이 씨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장난치려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만하려고 그러니까 황해 바다를 비유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없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었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차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트를 말씀을 드리고, 요 당시 땐 요러니까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또 요 당시 땐 요러니까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뭐 요런 과정을 4-5번 걸치니까 그런 차트들도 아마 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간 조정이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입장에서는 조정 구간에서는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만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자리도 안 잡은 상태에서 뭐 급등이 나온다, 갑자기 뻥 치고 날아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오늘 현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수급 재정비가 다시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과정을 조금만 더 걸친다면 어느새 시간은 지나가 있고, 어느새 자리는 만들어져 있고, 어느새 또 시세 분출을 할 겁니다. 여러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LB는 다시 벼랑 끝 전술에 가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에서 그 누군가는 떨어져 그러면서 벼랑 끝 마지막으로 밀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세 분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5일선 위에 자리를 만들고, 바람이 한번 불어준다면, 동풍이 불어준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된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글쎄, 또 절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전에 얘기는 이제 삼국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글쎄요, 이것도 삼국지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절병 얘기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동풍이 필요했고요. 이렇게 자리를 만든 다음에 동풍이 불어준다면 뻥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삼국지의 주인공이 만약에 유비라고 치면, 유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제갈량이란 훌륭한 인재를 얻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재를 얻기 위해서 유비는 수경 선생을 찾아갔죠. 수경 선생이 맞나요? 그래서 저는 천하를 얻고 싶습니다. 인재를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수경 선생이 그랬어요. 천하를 얻고 싶다면 백척지간 진일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백척이나 되는 벼랑 끝에 절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죽느냐 사느냐. 천하를 얻고 싶으면 내 모든 것을 던져라. 죽느냐 사느냐. 글쎄요, 이게 주식이랑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벼랑 끝에 있고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웃어서 좀 죄송한데요. 이 벼랑 끝에서 내가 중리산이 이 걱정보다는 큰 수익을 위해서는 일단 잠시 조정 기간이므로 좀 마음을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동풍이 불어준다면 큰 전쟁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하루의 전투라고 생각하면은 큰 전쟁에서는 분명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인내가 좀 필요하신 구간인 것 같아요. 다시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한 구간이 된 것도 맞고요. 또 다시 벼랑 끝 전술 쓰고 있는 것도 맞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역해된 숄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좀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보시면 조정 구간이므로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장 막판에 빠진 거는 지수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특히 미국이랑 중국 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홍콩 인권 법안 때문에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또 트러블이, 그러니까 패권주의 2강이죠. 전 세계가 지금 중국, 미국 이렇게 2강으로 패권주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꼈죠. 중국에도 못 끼고 미국에도 못 끼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랑 중국이 또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딱 껴서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그 지소미아 사건 때도 보시면 크게 음봉 한 번, 두 번, 세 번 맞고 그 다음날 이제 반등이 됐어요. 이렇게 약간 퉁퉁한 샛별이가 나오면서 내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 정도면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아싸리 그냥 개파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파락 한 다음에 그냥 양봉으로 올려치고 올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매매하기가 편해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좀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LB도 여태까지의 모습을 살펴보건데 항상 마지막 라인은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난주 요때도 결국은 시장 변수 때문에 빠진 거였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개파락을 해서 샛별이 이렇게 위로 올린다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보면은 빠진 이유가 HLB 본연의 모습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시장 변수로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해준다면 LB도 다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수 따라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샛별이가 나올 수도 있고, 만에라도 내일 그런데 당장 큰 양봉, 여기 3일치 음봉을 감싸주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수급이 상당히 또 좋아져요. 갑자기 또 수급이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일단 내일 지수가 먼저 반등해주는 게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엘생도 그렇고 엘파도 그렇고 넥사도 그렇고 제가 구태여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다 똑같아요. 매일 똑같은 말씀 드리기도 사실은 제가 좀 송구스러워요. 특별한 무슨 다른 이슈가 있으면 다른 이슈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이슈도 없고, 하물며 제가 오늘 물론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장중에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요. 단타할 것도 없어요. 진심으로 단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신규주에도 매기가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특별히 매수하실 만한 게 없습니다. 지수가 빠지면서 특정 업종에 매기가 쏠린다면 그런 거라도 매수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업종도 없어요. 그래서 구태여 좀 말씀드리기 뭐하고, 나름 오늘 LB는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좋은 소식이 나와서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하는 중에 시장의 변수에 빠져서 좀 떨어졌는데, 우선 HLB 엘리바와 상가합병 완료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항암 신약 회사로 출발합니다. 리보세라닙의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어서요. 근데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3차, 위암 3차죠. 위암 3차 신약 허가 신청서라는 게 제가 보기엔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여기 다국적 제약회사 네오파마, 중국의 헝루이, 파트너사들과 협력 구도를 다변화해 나갈 것.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하나 추가되겠죠. 일본에로 하게 되면은 그게 요코 땡땡일지 타 땡땡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D에 집중해야 할 거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주가가 이래서 사실은 오늘 진 회장님의 얘기가 별로 안 통할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5년 내 5개 항암제를 시판하는 목표가 5손가락 모두를 펴겠다는 것 정도의 기업 가치라면 쉽게 말해서 넘버원이 되고 싶다는 얘기겠죠. 내년 상반기 안에 3개의 손가락을 펼 수 있을 정도의 기업 가치를 만들 것이다. 넘버 3 안에는 내년에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힘찬 포부를 밝혔어요. 최고 경영자는 리보세라닙의 권리를 갖고 오면서 글로벌 항암 제약 회사가 되는 그런 날에 앞으로 포부와 목표를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는 12만원대 다시 벼랑 끝 절벽에 있습니다. 좋은 날에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비실비실한데요.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고 물론 뭐 오늘 다시 뭐 벼랑 끝을 가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물론 계시겠지만 뭐 근데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알아서 손절하시고 목표가대로 손절도 하시고 하셨겠죠. 근데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큰 그림 보고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매번 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정 때는 별 수 없다. 조정 때는 원래 이런 거다. 이렇게 조정 기간 끝나면 구태여 다시 또 셀트리온 차트를 보여드리긴 저도 민망합니다만 조정 기간이 원래 이래요. 얘가 3달 걸렸었나요? 그죠? 3달이죠? 얘는 3달 정도 되는 거, 한 달, 2달, 3달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구테어 이 당시 때도 얘 보시면 물론 이제 역해된 숄더로 가는 건데 이 당시 때 구테어 쌍바닥을 안 만들어도 됐었거든요. 네, 쌍바닥을 이렇게 구테어 만들어요.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오일선 회복하고 쭉쭉쭉쭉 이렇게 된 모습인데 이 정도 수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솔직히 이게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얘가 오일선을 확 뚫어줬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뚫어줘가지고 어제랑 그저께 보시면 막 쥐어 짜듯이 오일선 위에 있었잖아요. 쥐어 짜듯이. 그래요. 뭐 쥐어 짜듯이 어떻게라도 오일선 위에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이라도 이렇게 장악이 나와줘야 되는 장악이 나와줬다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자리가 와해가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다시 수급 재정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몇 번만 더 들으시면 거의 마무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판에는 이렇게 약하게 오일선을 돌파하는 것보다 강력하게 오일선을 좀 돌파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오일선 돌파해주고 그리고 여기 21선 위에서 이제 오일선 위가 아닌 21선 위에서 샛별이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샛별이 한 2, 3일 나와주고 또 다시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이 당시 때 2, 3일 전의 수급보다는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귀양 무너진 김에 이번에 올라갈 때는 강력하게 한번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님들은 중장기 투자자님들이시잖아요. 오늘 회사 측에서도 뭐 구태여 안 내도 되는 공시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포부까지 밝혀줬으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손가락 중에 나름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리버세라님의 가치는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약간 기술적 분석으로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게 이어지고는 있지만 회사에서는 하나씩 차분히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장이 밀렸음에도 그거 하나로 일단 위안을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만 더 힘내시죠, 여러분들. 조정 기간이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만 지나면 시세는 크게 분출이 돼요. 많은 차트를 보셨잖아요. 좀만 더 힘내시죠, 여러분들. 그래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